안녕하세요.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바로 싱가포르입니다. 눈부신 성공 신화.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대가가 숨어 있을까요? 화려한 경제 지표,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.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? 한 나라가 성공했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대체 뭘까요? 어마어마한 경제력일까요? 아니면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, 바로 그 안녕일까요? 오늘 싱가포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해 볼게요. 첫 번째랑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위상과 성장세를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나서는 시선을 좀 바꿔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싱가포르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싱가포르가 어떻게 전 세계의 새로운 금융 요새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대비가 눈에 띄죠? 예전에는 뭐니 해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였잖아요. 근데 요즘엔 재정 문제나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. 바로 그때 투자자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찾은 곳이 어디냐? 바로 이 싱가포르 정부 채권입니다. 워낙 안정적이고 신용 등급도 높으니까요. 말 그대로 새로운 프리미엄 안전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숫자가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6.4%. 이게 뭐냐면요. 2025년 상반기 싱가포르 채권 수익률인데 전 세계 22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. 이건 단순히 수익률 높네?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. 전 세계의 돈이 얼마나 싱가포르의 안정성을 믿고 몰려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제 시선을 싱가포르 국내 경제 전체로 한번 옮겨볼까요?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데 싱가포르는 어떻게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싱가포르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는 0에서 2% 정도일 거다라고 봤는데 이걸 1.5에서 2.5%로 올려잡았어요. 왜냐? 특히 2분기 성장률이 무려 4.4%를 찍는 데는 상반기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이죠. 아니,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경제를 잘 이끌고 있는 걸까요? 핵심 동력을 꼽아보자면요. 바로 탄탄한 제조업 그리고 활발한 도매 무역입니다. 여기에 금융이랑 운송업도 한몫하고 있고요.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비석유 국내 수출인데요. 이게 작년보다 7.1%나 늘면서 경제 전체에 그야말로 활력을 팍팍 불어넣고 있습니다. 경제 건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.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.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에 신규 민간주택 판매량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. 이건 시장에 여전히 집을 사겠다는 강력한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숫자들, 거대한 경제 이야기 이면에는요, 우리 모두의 삶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거시경제라는 큰 숲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싱가포르 사회라는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한 공공주택 아파트에서 정말 비극적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아마도 개인형 이동장치, 우리가 흔히 PMD라고 부르는 것 있죠? 그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. 이 안타까운 사고로 젊은 남성과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국가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벌어진 너무나 가슴 아픈 개인의 비극이죠. 당시에 어떻게든 이들을 구하려고 했었던 이율 완 씨가 남긴 이 한마디가 정말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. 문만 열려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. 이 말 속에는 한 동네 사람으로서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,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깊은 자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. 이번엔 삶의 또 다른 끝으로 가보겠습니다. 바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요즘 싱가포르에서는 집에서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면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는 이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가정 호스피스가 돌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원래 2,4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,000명까지 늘었고요.
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말까지는 3,600명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.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는 걸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이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자, 이렇게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봤는데요. 이제 다시 한번 시야를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앞서 살펴본 이 강력한 경제와 또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과제들, 이 모든 걸 안고 싱가포르가 수십 년 뒤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와 또 국내의 여러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전략 검토, 줄여서 ESR이라는 아주 큰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. 이건 그냥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고요. 앞으로 수십 년간의 번영과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경제 전략 검토는 크게 5개의 핵심 축으로 움직입니다.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데요. 첫째,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. 둘째, 기술과 혁신. 셋째, 창업가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생태계. 넷째, 사람에 대한 투자, 즉 인적 자원 개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구조적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. 미래를 위한 정말 촘촘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게 느껴지시죠?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간표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2025년에 시작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 과정을 거치고요. 그 결과물인 최종 권고안이 2026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 이게 바로 싱가포르의 다음 단계를 위한 일종의 국가 설계도가 되는 셈이죠. 오늘 우리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눈부신 성공, 그리고 그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. 한 국가는 쉼없이 달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기관차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품위와 연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, 그것이야말로 싱가포르의 오늘이자 또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.